사과 식초가 당뇨병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? 지난 몇 년 동안 사과 식초가 슈퍼푸드로 인기를 얻었는데요. 특히 당뇨병 전증과 제2형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지기도 하였습니다. 여기서 말하는 사과 식초는 우리가 마트에서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사과 식초가 아닌 사과의 자체적인 효모를 이용해 만드는 유기농 천연 발효 식초를 말합니다. 그렇다고 직접 만들어야 한다는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. 인터넷 검색을 통해 유기농 천연 발효 사과 식초를 구할 수 있습니다. 일반적인 사과 식초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건강에 좋은 효능을 하기 위해서는 유기농 천연 발효 사과 식초를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 당뇨병 전증과 제2형 당뇨병 환자라면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인데요. 한 전문가는 약물로 당뇨를 관리하지 않는 분들에게 이 사과 식초 섭취가 혈당 관리에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. 특히 아세트산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. 이 성분이 당뇨병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데요. 이 연구에서 사과 식초와 계피를 함께 섭취한 참가자들에게서 식후 혈당 수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,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식전에 사과 식초를 섭취한 후 식사로 흰빵을 섭취하였는데요. 빵만 섭취했을 때보다 혈당 수치를 30% 이상 감소시켰다고 밝혔습니다. 사과 식초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분들에게 식후 인슐린 반응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실험 참가자에게 식전에 사과 식초 20g을 섭취하게 한 후 탄수화물이 많은 식단을 제공하였더니 인슐린 감도가 34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연구원들은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사과 식초 1에서 2큰술을 물 1컵, 약 230ml에 희석하여 식사 전에 섭취하면 좋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사과 식초를 정기적으로 섭취하였을 때 당화혈 색소 수치를 낮추는 데 좋은 것으로 나타났으며, 잠자기 전에 사과 식초 음료를 섭취하는 것이 아침 공복혈당 수치를 약 5%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.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이 당뇨 환자분들의 혈압 상승으로 인한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. 사과 식초가 혈압을 높이는 특정 효소의 작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당뇨병 환자의 약 70%가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말이 있는데요. 이 심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는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켜줍니다. 한 동물 연구에서 사과 식초가 나쁜 LDL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고 좋은 HDL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나 심장 건강을 향상시킨다고 밝혔습니다. 당뇨병 환자는 위식도역류 질환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데요. 이 사과 식초를 물에 타 마시는 것이 위식도역류 질환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제2형 당뇨병은 체중 감량이 당뇨병 관리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요. 이 식초를 점심과 저녁 식사 전 사이에 섭취하게 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. 한 연구에서 사과 식초를 섭취한 후 지방 분해와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하였는데요. 12주간 매일 한 스푼의 사과 식초를 섭취한 그룹은 약 1kg이 줄었고, 2스푼을 섭취한 그룹은 약 1.5kg이 감소하였습니다. 연구원들은 사과 식초의 아세트산이 지방 생성과 당 생성을 줄여주고 지방 연소를 활성화시켜 체중 감량에 도움을 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사과 식초를 섭취할 때 주의할 점도 있는데요. 특히 당뇨병 환자인 경우 사과 식초 섭취와 관련하여 알아야 할 몇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. 몇몇 연구에 따르면 사과 식초가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 그 이유는 정기적으로 섭취하는 사과 식초가 음식물의 소화 과정을 느리게 하는데요.
이것은 혈당 스파이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제1형 당뇨병 환자에게 흔하게 발생하는 위마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심장과 당뇨병 치료와 관련된 약물을 섭취하고 있는 경우는 약물 상호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전문의 상담 후 섭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. 소화기 장애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. 사과식초의 아세트산이 식욕을 감소시키고 칼로리 섭취량을 자연스럽게 감소시키는데요. 일부 연구에서는 이런 증상이 소화불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. 이 연구에서 소화기 장애가 나타나는 분들의 경우 사과식초 섭취가 거북하게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메스꺼움이 현저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다량으로 섭취한 분들의 경우 혈중 칼륨 수준이 낮았고 뼈 손실이 나타났습니다. 오랜 기간 사과식초를 다량 섭취한 결과 뼈 손실과 저혈당의 사례가 있었고 몸의 신경과 근육의 원활한 기능을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 전문가는 사과식초가 혈중 칼륨 수치와 뼈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제된 연구는 없지만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칼륨 수준이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. 사과식초의 아세트산이 치아 범랑지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. 한 실험에서 이를 pH 3 정도를 가진 식초에 담갔는데요. 4시간 후에 치아에서 미네랄이 20% 정도 손실이 되었습니다. 이 연구는 실험실에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요. 입안의 침이 완충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치아 침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. 치아가 좋지 못하다면 사과 식초를 물에 희석하여 섭취할 때 빨대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. 주의할 점들을 잘 알아보고 사과 식초를 섭취한다면 당뇨병을 관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그럼 어떻게 먹는 것이 좋을까요? 그 방법을 정리하자면 230ml 한 컵량의 물에 사과식초 2큰술을 희석하여 하루에 한 번 섭취하는 것이 좋고 거북함이 있다면 한 스푼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당뇨병이 있는 분들은 아침 공복혈당이 높게 되는데요. 일부 연구에서는 잠들기 전에 사과식초 2큰술을 희석한 물을 마시는 것이 아침 공복혈당을 줄일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. 개인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잠들기 전에 마시는 것도 당뇨를 관리하기 위한 섭취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. 도움이 되었나요? 그렇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